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의 조국 사건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후 첫 구속자입니다. 만약 조범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더라면 온갖 수사 방해로 가뜩이나 유축되어 있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은 뻔하고 윤석열 총장도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조국 펀드 운영에 스모킹건을 쥐고 있는 조범동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범동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혼자 뒤집어 쓰는 데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범동이 전격 귀국하면서 조국 직화 짜고 기획 입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제보 수사 과정에서 순순히 펀드 운용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범동이 구속됨으로써 조국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그동안 집안 장손인 조범동이 자금 운영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 취임 후 보유 지식을 매각한 돈을 맡겼을 뿐이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었고 오촌 조카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범동 조사 결과 정경심은 펀드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범동과 사실상 공범 관계가 다름없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횡령, 증거인멸 시도 등 조범동이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정경심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지난주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마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꾀병, 꼼수 입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아파서 못 나간다고 소환 불응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죠. 설사 검찰 소환을 당하더라도 재벌 총수들을 흉내내서 침대 출두, 휠체어 출두쇼를 벌여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신병을 핑계로 구속을 피해보자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경심의 혐의는 첫째, 코링크 B, 나아가 코링크가 조 씨 일가 펀드 자금 14억을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시엔트의 실소유주가 실제는 조범동이 아니라 정경심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범동은 깃털에 불과하고 정경심이 오너, 몸통이라는 것이 조범동의 진술 결과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범동이 수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2016년 2월 코링크 B 설립 당시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 조범동의 처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 돈이 코링크 B 설립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정경심의 입출금 내역에 코링크라는 영문이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코링크 설립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을 정경심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범동이 당시 신용불량자에서 돈을 조범동에게 보내지 않고 처에게 보냈다는 것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코링크 설립 초기 자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정경심이 빌려준 돈 3억만 원으로도
코링크를 설립하는데 종잣돈으로 충분합니다. 코링크 설립 후 신용불량자였던 조범동은 코링크 PE의 사장 행세를 하고 다녔고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주당 액면가 200만원에 5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이 돈도 정경심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7월에 10억 5천만 원을 코링크 PE 블루코 밸류업 1호에 투자하고 동생 정모 씨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4억 원의 조국 펀드가, 그러니까 조국 일가의 펀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펀드 이름도 청와대 핵심으로 해석되는 블루코어, 블루, 청와대, 코어 핵심 아닙니까?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정경심 씨가 청와대 영부인을 염두에 둔 뭔가 그랜드 디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링크 PE는 14억 원의 돈을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이 웰스 CNT가 가로등 전멸기 광국공사 177건을 싹쓸이 수주를 합니다. 이런 급성장의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범동이 웰스 CNT로부터 조국 펀드 투자금과 맞먹는 13억 3천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는데요. 조범동이 이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돈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행방이 아주 묘연합니다. 만약 이 돈이 조범동을 거쳐서 정경심 씨에게 다시 흘러 들어갔다면 상황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또한 웰스 CNT는 조국 투자 펀드를 받아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WFM이라는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를 사들입니다. 원래 영어 교재 출판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하고 웰스 CNT와 묶어서 우회 상장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웰스 CNT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엄청난 주가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회 상장이라는 작전으로 떼돈을 버는 증권가의 이른바 작전 세력들이 벌이는 양아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경심 씨는 웰스 CNT가 사들인 WFM으로부터 영어 교재 사업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WFM 직원들은 정 씨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무슨 자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경심 씨가 코링크 PE 설립,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 웰스 CNT, WFM 경영에도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둘째, 조국 장관은 그동안 재산 관리는 부인 정경심 씨가 해왔기 때문에 펀드 운영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코링크라는 회사야 또 펀드 회사 이름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시치문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국이 부부 관계이자 경제 공동체인 정경심 씨의 투자 내용을 전혀 몰랐을 수 없다는 정황이 조범동의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범동 씨가 회 도피 전후해서 정경심 씨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 답변 대책을 수기했으려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정경심 씨를 통해서 조국 장관에게도 통화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범 등은 웰스 CNT 최태식 대표에게도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나가더라도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라는 압박을 가한 녹취록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범동이 주관을 해서 정경심, 조국 그리고 최 대표를 비롯한 펀드 관련 회사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앞서서 사전에 입을 철저히 맞췄다는 것이 조범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셋째, 조국 장관은 정부 중점 육성 사업인 스마트시티 2차 전지 발전 계획 정보를 조범동 등에게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라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융동학원 이사로서 동생의 소송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 부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한투증권 김모 씨를 3번이나 만난 것으로 드러나서 증거인멸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정경심을 넘어서 조국 장관의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조국의 반격도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윤석열 총장 수사라인 배제 계획이 좌절되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자신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휘둘러서 조국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더니 이번에는 피의사실 공표 불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검찰의 지나친 피의사실 공포 행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조국은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검찰 출두 포토라인 촬영, 수사 일정, 실명 공개, 언론 브리핑 등 일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알 권리마저 봉쇄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깜깜이 수사로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해 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팩보를 양보해서 설사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시기의 문제입니다. 조국 자신도 피의자 신분일 뿐 아니라 검찰 소환을 앞둔 부인과 가족들이 첫 수혜자가 되는 셈입니다. 가족 보호용으로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조국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마저 유인설법에 맞장구를 치고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사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잣대도 유분수이지 피의자인 법무장관이 가족 보호를 위해서 입맛대로 훈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조국의 나라입니까? 법무부가 조국 보호부로 전락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조국 사퇴를 요구하면서 헌전사상 최초로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면서 시국 성명을 곧 낸다고 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외친 대로 조국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고 버틴다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타죽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엄정한 검찰 수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